안녕하세요. 긍답TV 긍답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수상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뉴스 기사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한국은행이 먼저 10월달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노무라 증권이 말했는데, 별개로 이제 아니다, 압박이 너무 심해서 하지 못할 것이다, 미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말을 했죠. 저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의 가격을, 이제 가치를 어떻게 두고 판단하냐, 돈의 가치를 국내용으로는 금리고 국외용으로는 환율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적이겠죠. 최근에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근데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일단은 중국과 먼저 방한을 하고 나서 자존심 싸움이 좀 벌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국무부 장관이랑 그 중국의 장관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자존심의 어떤 싸움이랄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 주말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한번이는 이제 미 연준 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고, 2013년도에 중국과 미국의 이제 관계를 이제 상호 협의적으로 금융 관계를 발전시킨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딜을 치려고 했었는데 전혀 씨알도 안 막혔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바로 나왔는데, 또 옐런 할머니를 막 뭐라 하니까 중국이 또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움직임이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위에나가 이제 절상됐고, 근데 엔화도 절상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 시장이 먼저 이제 경기가 괜찮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배경은 항상 경기가 안 좋으니까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뉴스 기사에서는 유럽이 더 안 좋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오는데,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 그리고 이제 임금 지표, 이게 좋고 나쁘고 이제 동시에 나와버리니까 이제 미국은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올해 하반기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틀렸죠.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니까 7월 달에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결,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나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상반기 5월이나 6월 정도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나왔는데, 충격적인 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5월 22일 날 인터뷰한 게 요 멘트였어요. 우리가 지금 5%의 금리가 되게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6%, 7%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고금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금융기관은 이제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가 이제 나스닥, S&P를 막 멱살 잡고 이끌어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정말 양극화가 좀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제 블로그에만 올렸었는데, 좋은 뉴스랑 같은 뉴스랑 같이 올렸었어요. 이게 부동산의 핵심은 이제 금리잖아요. 돈의 화폐 가치가 없을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있거나 지금처럼 고금리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통화량이 작년보다 더 풀렸대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그게 힘들다는 말이겠죠. 가격이 내려가기 힘든 거예요. 통화량이 더 풀렸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 부동산 조정 중이야, 아니야, 지금 바닥이야, 빨리 샀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둘 다 올렸습니다. 동시에 올렸어요.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사람은
거의 85%가 폭락할 것이다. 단기간에. 근데 AI가 시장을 멱살 잡고 이끌어 가게 되면은 한 70% 정도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 유명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로스차일드 CIO가 멜민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중앙은행 금리 인상 유지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론은 뭐냐면,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PF 금융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재정 정책을 풀고 이제 금리 인하시켜서 빨리빨리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노무라 증권에서 계속 한국은행이 이제 먼저 10월 달에 미국 연준보다 먼저 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제 금리를 담당하는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이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의 경우 올해 4번의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이지만 중국도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얘네들이 이제 뭐 반도차도 엮여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에서 올해 하반기냐 내년 상반기냐가 엄청나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금리 인하만 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뉴스 기사인데요.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긴축 지속하는 것 자체가 연준의 그 의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2번 정도의 인상을 하는 게 적정하다. 그러면은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말했던 지금이 고금리가 아니라는 게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그 금리 에세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긴 하는데, 오건영 부부장님 말로는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고차가가 되니 이거를 확실히 잡고 가려면은 고금리 한두 번 정도 올려서 적정한 기준금리라는 거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먼저 내렸을 때 그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 한국도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갖고 있는, 원유 공급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더욱 더 이제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주택자나 그 은행 대출에 너무 많은 도움을 먼저 받게 되면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 이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금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요 타이밍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우스 푸어가 안 되거나 이제 그 투자 시장에서 계속 길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그 훨씬 낫지 않을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통화량을 계속 유동성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현물이. 그렇지만 그게 너무 뜨거워졌을 때 금리 인상을 시켜서 자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시차가 발생되면서 그 시차대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먼저 발생되고 난 다음에 11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 2022년 3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밟았는데, 3월 플러스 11개월 하면은 이제 올해 2월인 거죠. 그러니까 2번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난 거고, 아직도 2번에 대한 시차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때, 나빠질 때 먼저 뭔가 금리를 확 풀었다. 근데 실제 실물 경기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그 고 리스크, 고 리턴이라고 했었을 때는 빨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 그냥 감각으로는 무주택자는 지금 이 적극적으로 그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나의 집을 한 채 내 집에서 사는 거를 좀
괜찮다라는 전략으로 보지만 한편으로 다주택자나 이런 많은 자산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은 금리 2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봤는데요. 네. 좀 말이 많았죠.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그 금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개로 나뉘는데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금리가 아직 피벗,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걸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야,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내려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봐도 아니 지금 내린다고 말도 안 하고 올린다고 하는데 왜 혼자 시장 혼자서 야 지금쯤 힘들어 무조건 내려갈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지 그 뉴스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반응 봐가면서 들어가는 거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2천만 원으로 내리는 대신에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이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상승적인 부분, 하락적인 부분을 동시에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고요. 그 제가 독서 리뷰했을 때 처음 독서 리뷰로 이제 바빌론 부자들의 이제 그 돈 버는 부자 되는 방법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고리대금 업자나 이제 사채업자한테 맡겼을 때 금리가 25%라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처럼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격,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더 이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제가 잠깐 블로그를 올렸는데 저희 블로그 와서 유익한 정보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